3월 23일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을 하면서 국내 모든 업체가 이를 다루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재배수량 4500톤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을 하는 MV-22 오스프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으니 이 강습 상륙함을 경항공모함이라고 보도를 하는 매체들마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이 되었던 쌍용 훈련이 재개가 되면서 한국에 전개된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 전단의 군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군 당국이 쌍용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할 당시 본인은 사세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아메리카 상륙 준비 전단이 한국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예상과 달리 USS 마킨 아일랜드함을 기함으로 하는 상륙 준비 전단이 쌍용 훈련에 참가를 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더 생겼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을 하는 세 척의 강습 상륙함과 미 해병대의 강화된 연대 전투단 규모의 원정단 MEU를 하나로 묶어서 강습 상륙 작전을 수행을 하는 부대를 상륙 준비 전단 ARG라고 부릅니다. 현재 극동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일본 사세보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상륙 준비단은 LHA-6 USS 아메리카함을 기함으로 하고 LPD-20 USS 그린베이함과 LSD-48번 애슐런드 그리고 미 해병 제31 원정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아메리카 상륙 준비 전단입니다. 따라서 작전 개념이나 지리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실행이 되는 이 연합훈련에는 당연히 아메리카 상륙 준비 전단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 당연히 되지 않고 대신 LHD 8번 마킨 아일랜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미 국방부는 공식 개정을 통해서 강습 상륙함 LPD-23 앵커리지함과 LPD-26 존 머터함이 미 해병 제13 원정단과 함께 3월 23일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을 했다며 5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미 해병 제13 원정단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전개된 적이 없는 부대이며 이 원정단의 상륙 전력은 현재 미 제4 해병 연대 2대대입니다. 또한 들어와 있는 이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 전단의 편성이 기존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상륙 준비 전단의 편성은 통상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 전투 전력을 주로 탑재를 하는 다목적 상륙함 LHD 또는 헬기 돌격 상륙함인 LHA의 한 척과 함의 내부에 웰독이 있어서 병력이나 장비를 LCM, LCU, LCAC 및 상륙 돌격 장갑차인 AAV를 이용을 해서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을 시키는 선거식 상륙함인 LSD 한 척. LSD의 기능에 추가적으로 회전식 항공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상륙 선거함인 LPD 한 척. 그 다음에 이 세 척의 강습 상륙함에 분산 승선을 하고 있는 해병 원정 전투단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3월 23일 한국에 전개된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 전단은 LHD 8번 마킨 아일랜드와 LPD-23 앵커리지, LPD-26 존 머터 등 한 척의 LHD와 두 척의 LPD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LSD가 없다는 겁니다. LSD가 없는 이유는 2020년 12월에 발표가 된 미 해군의 함정 건조 30년 계획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항공 전력을 운용하기 어려운 기존의 LSD 10척을 2026년까지 모두 퇴역을 시키고 예비 물자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LPD로 채웁니다. 이미 2022년에 LSD 41번 휘드베이 아일랜드를 퇴역을 시켰으며 2023년 올해에는 42번 조먼타운, 44번 건스턴홀, 48번 애슐런드, 50번 커터홀이 등 4척이 퇴역이 됩니다.
2024년에는 LSD 47번 러시모어, 49번 하퍼스 페리, 52번 펄 하버 등 3척이 퇴역을 하며 2025년에는 51번 오크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에는 45번 컴스터기 퇴역을 합니다. 이 계획에서 2022년 올해 퇴역 대상인 LSD 48번 애슐런드는 아메리카 상륙준비전단 소속이고 42번 저먼타운이 마틴 아일랜드 상륙준비전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전개된 상륙준비전단에 LSD가 없고 대신 샌안토니오급 LPD 2척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척의 LHD 또는 LHA와 두 척의 LPD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LPD와 LSD의 큰 차이는 항공전력의 운용 규모입니다. 샌안토니오급 LPD에는 해상 상륙 자산으로 두 척의 공기부양정이나 한 척의 LSU 그리고 14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운용을 합니다. 휘드베이 아일랜드급의 LSD가 최대 5척의 공기부양정과 21척의 LCM-6 또는 3척의 LCU를 운용하거나 또는 최대 36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등 해상용 상륙 자산을 운용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면 샌안토니오급 LPD는 해상용 상륙 자산의 운용 수료항이 줄어든 대신에 4대의 MV-22 오스프레이를 수납을 할 수 있고 갑판에는 2대의 MV-22 오스프레이를 동시에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면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LSD와 LPD의 차이를 도표로 만든 겁니다. 이는 미 해병대가 상륙을 위해 상당 시간 해상에서 소비를 하며 병력의 생존성을 위협을 하는 요소가 많은 해상에서 해 안으로 돌격을 하는 해상 상륙 자산을 과감하게 버리고 기동성과 생존력이 높은 공중 강습 상륙을 지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척의 LHD 또는 LHA와 두 척의 LPD 조합은 강습 상륙 작전으로만 한정을 할 경우에 총 22대의 오스프레이와 2대의 LPD에서 각각 4대씩 합 8대의 오스프레이 등 30대의 이 틸트로터 항공기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으로 미 해병대 1개 보병대대 병력에 상당을 하는 960명을 상륙지역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수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 2차 대전 당시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러한 상륙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상륙작전인 것입니다. 이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에서는 적의 포화를 뚫고 파도를 헤치며 해안을 향해 전진을 하는 상륙정이나 상륙돌격 장갑차를 그리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해병대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해상 상륙 자산은 작전 지역이 평정이 된 후 후속 병력이나 전투 물자를 수송을 하는 행정 상륙의 자산으로 운영이 될 뿐입니다. 대신 MV-22B 오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해안이 아닌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작전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공중기동 전력인 해병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강습 상륙함 3척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사실 3척의 강습 상륙함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공하는 지금부터의 화면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이 화면은
상륙준비단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3척의 강습 상륙함과 미 해병 1개 연대 전투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개의 ARG 전투자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륙준비단 ARG에 순양함 1척, 구축함 1척, 초기함 1척, LA급 잠수함 1척,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를 하면 원정 타격단 ESG가 됩니다. 그리고 ARS는 ESG를 편성을 하는 기본 편제이므로 미 해병대는 5개의 ARG 상륙준비단을 묶어서 하나의 원정여단 MEB를 편성을 합니다. 하나의 MEB 전력은 어지간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미 해병 31 원정단이 안 들어오고 13 원정단이 들어왔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한반도 정구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 해병대 제31 원정단의 작전 지역입니다. 따라서 쌍용 훈련에는 당연히 31 원정단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동을 작전 지역으로 하고 있는 13 원정단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31 원정단은 일본 육상자위대와 아이언 피스트 23 훈련을 마치고 큐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부대를 재정비 중입니다. 따라서 아이언 피스트 23과 쌍용 훈련의 훈련 일정 간격이 너무 짧아서 31 원정단의 휴식을 위해 13 원정단이 대신 한국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훈련 부대를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조정을 하거나 13 원정단을 일본에서 보내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하고 31 원정단을 한국에 보내 쌍용 훈련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용 훈련에 미 본토 주둔 제1해병 사단의 본부와 본부대대가 참가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엄연히 제3해병 사단의 본부와 본부대대가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쌍용 훈련에는 현재 미 해병대의 2개 사단의 본부와 본부대대가 참가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쌍용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전력은 첫째, 기존의 미 제3해병사단 본부 및 본부대대와 현재 일본에서 정비 중인 제31 원정단이 하나의 유닛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본토에서 전개된 1해병사단 본부 및 본부대대와 13 원정단으로 구성이 된 것이 또 하나의 유닛이 될 것이기 때문에 13 원정단이 31 원정단 대신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쌍용 훈련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 내에서 2개의 사단과 2개의 상륙준비단을 운용을 하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2개의 작전부대의 담당 지역은 동해와 서해 각각 1개 사단과 1개 상륙준비단 ARG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항에 3원정군의 항공전력인 1해병 비행단이 전개된 것도 3원정군이 군단작전을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병 1사단의 본부와 본부대대, 13원정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전단의 쌍용훈련 참가는 한반도에서 미 제3원정군이 군단급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